영상 편집 과정에서 트위닝이라고 불리는 보관은 일반적으로 두 키프레임 사이에 새로운 값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퀀스에 특정 프레임과 다른 위치의 프레임 사이에 둘 다 키프레임을 추가하게 되면 두 개의 키프레임 사이에 자동으로 보관이 적용되어 애니메이션이 부드럽게 표현됩니다. 그 이유는 보관을 적용하면 두 키프레임 사이에 프레임이 모두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에 보관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애니메이션이 부드럽게 보이지 않고 마치 화면이 툭툭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이처럼 부드럽게 표현되는 애니메이션의 필수적인 보관은 위치, 크기, 투명도, 회전, 색상 변경, 효과, 오디오 레벨과 같은 여러 가지 시각적이거나 청각적 요소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은 크게 시간 보관이라고 불리는 템포럴 인터폴레이션과 공간 보관이라고 불리는 스페이셜 인터폴레이션으로 구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시간 보관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축구공의 키프레임에 가속 프레임을 의미하는 이즈인과 감속 프레임을 의미하는 이즈아웃을 적용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완성된 볼 애니메이션 피니시드 시퀀스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두 개의 축구공이 화면 상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다시 축구공이 두 번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재생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한 후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계속 누르면서 안내선을 기준으로 축구공이 떨어지는 속도를 유심히 관찰하면 두 개의 축구공이 서로 다른 속도로 떨어지고 바운스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축구공이 동일한 위치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오른쪽 축구공이 왼쪽 축구공에 비해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바닥에 도착한 축구공의 키프레임에 가속도 시간 보관이 적용되어 시작할 때는 천천히 이동하고 바닥에 닿을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다시 바운스 되어 위로 올라간 축구공의 키프레임에 감속도가 적용되어 바운스를 시작할 때는 빠르게 올라가다가 위로 갈수록 점점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가속도와 감속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속도는 처음에는 서서히 출발하고 목적지에 도달할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감속도는 처음에는 빠르게 출발하고 목적지에 도달할수록 속도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총 길이가 4초인 볼 애니메이션 시퀀스에서 가속 프레임을 의미하는 이즈인과 감속 프레임을 의미하는 이즈아웃을 적용하여 축구공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패널 오른쪽 하단에서 세팅스 아이콘을 클릭한 후 쇼 가이즈를 선택해 안내선을 숨기겠습니다. 볼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살펴보면 V1 트랙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만든 컬러 매트가 배경 클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V2 트랙에는 배경이 투명한 PNG 포맷으로 저장한 그림자 클립이 배치되어 있고 V3 트랙에는 배경이 투명한 PNG 포맷으로 저장한 축구공 클립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컬러 매트 클립은 다른 클립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도록 토글 트랙 락 아이콘을 클릭해 잠깁니다. 재생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볼 PNG 클립을 선택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포지션의 스톱워치 아이콘을 클릭해 첫 번째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포지션의 확장 버튼을 클릭해
속도 컨트롤 영역을 표시합니다. 키프레임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그래프는 가로선으로 표시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타임 코드를 클릭한 후 1점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재생헤드를 1초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포지션 오른쪽에 있는 Add Remove 키프레임 아이콘을 클릭해 두 번째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재생헤드를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첫 번째 키프레임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포지션의 Y축 값을 클릭한 후 마이너스 25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축구공을 화면의 상단 밖으로 이동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하면 축구공이 화면의 상단 밖에서 화면의 하단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타임 코드를 클릭한 후 11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재생헤드를 1초 15프레임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포지션의 Y축 값을 클릭한 후 40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축구공을 화면 상단으로 이동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타임 코드를 클릭한 후 2점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재생헤드를 2초 위치로 이동합니다. 축구공을 바닥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두 번째 키프레임을 선택한 후 단축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타임 코드를 클릭한 후 21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재생헤드를 2초 10프레임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포지션의 Y축 값을 클릭한 후 60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축구공을 바닥으로부터 약간 위로 이동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타임 코드를 클릭한 후 22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재생헤드를 2초 20프레임 위치로 이동합니다. 축구공을 다시 바닥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을 클릭한 후 단축키 컨트롤 V를 눌러 키프레임을 붙여넣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을 보면 키프레임 아래에 축구공이 이동한 위치가 라이니어 보관을 의미하는 직선 그래프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직선 모양의 라이니어 보관은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에 표시되는 기본적인 보관 유형입니다. 재생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하면 화면의 상단 밖에서 출발해서 화면의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축구공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완성된 축구공은 떨어졌다가 튀어오르는 속도가 일정한 상태입니다. 홈키를 눌러 재생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구공의 위치에 맞춰 그림자의 크기가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축구공이 멀리 있을 때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다가 축구공이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그림자가 점점 커지게 만들어야 자연스러워 보이겠죠? 축구공에 적용한 6개의 키프레임과 동일한 프레임 위치에 그림자 애니메이션을 위한 키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섀도우 PNG 클립을 선택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스케일의 스톱워치 아이콘을 클릭해 첫 번째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스케일의 확장 버튼을 클릭해 속도 컨트롤 영역을 표시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타임 코드를 클릭한 후 1점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재생헤드를 1초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선택한 후 단축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재생헤드를 왼쪽 끝으로 드래그하여
첫 번째 키프레임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스케일을 클릭한 후 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재생헤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 축구공이 화면 밖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림자가 축구공이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타임 코드를 클릭한 후 2점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재생헤드를 2초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스케일 오른쪽에 있는 Add Remove 키프레임 아이콘을 클릭해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타임 코드를 클릭한 후 22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재생헤드를 2초 20프레임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스케일 오른쪽에 있는 Add Remove 키프레임 아이콘을 클릭해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타임 코드를 클릭한 후 11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재생헤드를 1초 15프레임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스케일 값을 클릭한 후 6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그림자의 크기를 축소합니다. 재생헤드 위치에 세 번째 키프레임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타임 코드를 클릭한 후 21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재생헤드를 2초 10프레임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스케일 값을 클릭한 후 8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그림자의 크기를 축소합니다. 재생헤드 위치에 다섯 번째 키프레임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기가 변경된 키프레임 아래에 그림자의 크기가 변경된 키프레임이 직선적인 불규칙한 모양의 그래프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생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하면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는 축구공의 위치에 맞춰 그림자의 크기가 커졌다가 줄어드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재생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시간 보관의 특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일정한 속도로 위치와 크기가 변하는 축구공 애니메이션의 속도에 가속도와 감속도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볼 PNG 클립을 선택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두 번째 키프레임, 네 번째 키프레임, 여섯 번째 키프레임을 함께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컨텍스트 메뉴 하단에 템포럴 인터폴레이션과 스페이셜 인터폴레이션이 표시됩니다.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이란 동작의 변화에 적용하는 보관 방법입니다.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 오브젝트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할지 아니면 가속해서 이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7개의 서브 컨텍스트 메뉴가 표시됩니다.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은 가장 일반적인 보관 유형인 라이니어 보관과 서로 다른 타입의 베지어 보관으로 세분됩니다. 라이니어 보관을 사용하면 두 키프레임 사이에 있는 각각의 키프레임에 변경된 값을 균등하게 할당하기 때문에 키프레임 사이의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베지어 보관을 사용하면 베지어 곡선의 모양에 따라 변경 속도를 가속하거나 또는 감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한 3개의 키프레임은 축구공이 바닥에 도착한 위치에 만든 키프레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서 출발해 아래에 도착한 키프레임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천천히 출발하고 점점 빠르게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가속 프레임을 의미하는 이즈인을 선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즈인은 키프레임에 접근할 때 값의 변경 속도를 높입니다. 지금 보시는 축구공 애니메이션처럼 위치가 변경되는 키프레임에 이즈인을 적용하면 오브젝트가 서서히 출발하지만 목표 지점에 점점 빠르게 도달합니다. 따라서 이즈인은 주로 등장하는 키프레임에 적용하면 좋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세 번째 키프레임과 다섯 번째 키프레임을 함께 선택합니다. 지금 선택한 두 개의 키프레임은 아래에서 위로 바운스 되어 올라간 키프레임입니다. 따라서 축구공이 처음에는 바닥으로부터 빠르게 출발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가 감소되어 점점 느리게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선택한 키프레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Temporal Interpolation Ease Out을 선택합니다. 축구공 애니메이션처럼 위치가 변경되는 키프레임에 Ease Out을 적용하면 오브젝트가 빠르게 출발하지만 점점 느리게 목표 지점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이즈인을 등장하는 키프레임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면 이즈아웃은 퇴장하는 키프레임에 적용하면 좋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즉 시간 보관 중 이즈인과 이즈아웃이 적용된 키프레임의 아이콘은 마름모 모양이 아닌 모래시계 모양의 아이콘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프레임의 경우 아무런 시간 보관을 적용하지 않은 라이니어 유형이기 때문에 마름모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키프레임에는 다른 유형을 적용할 필요 없이 디폴트 상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키프레임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키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키프레임 아래를 보면 시간 보관을 적용하기 전에는 모두 직선 모양이었던 그래프가 베지어 보관이 적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곡선 그래프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구공의 이동과 리듬을 맞추기 위해 그림자에 축구공과 동일한 가속도와 감속도 시간 보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섀도우 PNG 클립을 선택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두 번째 키프레임, 네 번째 키프레임, 여섯 번째 키프레임을 함께 선택합니다. 지금 선택한 세 개의 키프레임은 처음에는 서서히 출발하지만 점점 빠르게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축구공의 시간 보관에 맞춰 그림자의 크기 변화 속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선택한 키프레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가속 프레임을 의미하는 이즈인을 선택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세 번째 키프레임과 다섯 번째 키프레임을 함께 선택합니다. 지금 선택한 두 개의 키프레임은 축구공이 바닥에서 바운스되어 위로 올라간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선택한 두 개의 키프레임은 처음에는 빠르게 출발하지만 점점 느리게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축구공의 시간 보관에 맞춰 그림자의 크기 변화 속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선택한 키프레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감속 프레임을 의미하는 이즈 아웃을 선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키프레임은 아무 변화가 없는 키프레임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즈인과 이즈 아웃을 적용하기 전에는 직선 모양이었던 속도 조정 그래프가 곡선 모양의 베지어 그래프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볼 PNG 클립을 선택하면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 포지션과 보관이 결합된 한 개의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섀도우 PNG 클립을 선택하면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 스케일과 보관이 분리된 두 개의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선 그래프에서 상단선은 스케일의 변화를 표시하는 그래프이고 하단선은 이즈인과 이즈아웃 보관을 적용한 속도의 변화를 표시하는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상단선의 형태에는 변화가 없고 하단선만 곡선 모양의 베지어 그래프로 변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볼 PNG 클립을 선택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선택하면 선택된 키프레임에 해당하는 그래프 위치가 자동으로 선택되고 베지어 핸들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지어 핸들이란 핸들과 양쪽의 다음 지점 사이에 있는 선분의 공류를 변경하는 양방향 컨트롤을 말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특정 속도 그래프 위치에 클릭하거나 또는 선택하고 싶은 그래프 지점에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선택된 그래프 지점에 해당하는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된 속도 그래프를 보면 왼쪽 방향으로 뻗은 베지어 핸들이 있고 오른쪽 방향으로 뻗은 베지어 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뻗은 베지어 핸들은 들어오는 방향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입니다. 들어오는 방향 핸들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이전 키프레임에서 키프레임 값의 영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지어 보관의 양방향 핸들은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뻗은 베지어 핸들은 나가는 방향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핸들입니다. 나가는 방향 핸들을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다음 키프레임에서 키프레임 값의 영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베지어 핸들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곡선의 영향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베지어 핸들을 위로 이동하면 변경 속도를 가속할 수 있고 아래로 이동하면 감속할 수 있으며 곡선의 경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 그래프를 사용하여 키프레임 직전 또는 직후 값의 동작이나 변경 속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면 현실적인 동작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프레임 직전에 느려지고 키프레임 직후에 빨라지도록 클립의 동작을 변경할 수 있고 키프레임에 접근하는 값과 키프레임에서 멀어지는 값을 함께 제어하거나 또는 각각의 값을 별도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프레임의 둥근 베지어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곡선 모양을 변경해 수동으로 속도를 변경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베지어 핸들을 키프레임을 의미하는 중심점에서 멀리 드래그할수록 선이 더 많이 휘게 됩니다. 이처럼 베지어 핸들을 드래그하여 수동으로 만든 곡선은 애니메이션의 속성이 키프레임에 접근하거나 키프레임에서 멀어질 때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부드럽게 발생할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베지어 핸들을 사용하면 단순히 키프레임의 보관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좀 더 정교하게 애니메이션의 변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재생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하면 출발 속도가 더 느려지고 도착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빠르게 이동하는 축구공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베지어 핸들을 수동으로 조정하여 그래프의 모양을 변경하면 특정 키프레임의 유형을 다른 유형으로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Z를 여러 번 눌러 변형 전 베지어 그래프 상태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선택한 보관 방법에 따라 키프레임 간의 속성 변경 속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의 실제 지속 시간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속 시간은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의 시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보관의 유형별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합니다. 선택된 키프레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을 선택하면 베지어가 체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지어 상태에서는 키프레임의 좌우 핸들이 분리되어 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왼쪽 또는 오른쪽 핸들을 이동하면 한쪽 곡선의 모양만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지어 상태에서는 양쪽 베지어 핸들 중 한쪽 베지어 핸들을 수동으로 조정하여 선분의 모양과 속도를 변경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Z를 여러 번 눌러 변형 전 베지어 그래프 상태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합니다. 선택된 키프레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오토 베지어를 선택하면 키프레임 아이콘이 원으로 변경되고 그래프 모양도 좀 더 완만한 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토 베지어를 선택하면 키프레임을 통해 완만한 속도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 베지어가 적용된 키프레임에 재생헤드를 이동한 후 키프레임의 값을 변경하면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에 부드러운 전환이 유지되도록 오토 베지어의 그래프가 변경됩니다. 또한 베지어와는 다르게 오토 베지어가 적용된 키프레임에는 좌우 베지어 핸들이 함께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 베지어 핸들 중 한쪽 핸들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면 키프레임의 보관 유형이 자동으로 컨티뉴어스 베지어로 변경되어 아이콘의 모양도 모래시계 모양으로 변경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토 베지어는 수동으로 베지어 핸들을 조정하면 보관 유형 자체가 변경됩니다. 단축키 컨트롤 Z를 3번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합니다. 선택된 키프레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컨티뉴어스 베지어를 선택하면 키프레임 아이콘이 모래시계 모양으로 변경됩니다. 베지어, 컨티뉴어스 베지어, 이지인, 이지아웃 보관을 선택할 경우 키프레임은 모래시계 모양의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컨티뉴어스 베지어가 적용된 양쪽 키프레임 중 한 개의 키프레임에서 한쪽 베지어 핸들을 상하로 조정해 선분의 모양을 변경하면 부드러운 전환이 유지되도록 반대편 곡선의 모양이 함께 변경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컨티뉴어스 베지어는 오토 베지어 보관 방법과는 다르게 방향 핸들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Z를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합니다. 선택된 키프레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홀드를 선택하면 키프레임 아이콘이 왼쪽 방향 아이콘 모양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홀드 보관이 적용된 키프레임 이후의 선분의 형태는 평평한 가로 직선으로 변경됩니다. 왜냐하면 홀드를 선택하면 점진적인 전환 없이 속성값을 급격한 효과로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단축키 컨트롤 Z를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합니다. 선택된 키프레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라이니어를 선택합니다. 키프레임 아이콘이 마름모 모양으로 변경되고
선분 모양은 직선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름모 모양의 키프레임은 일정한 속도로 애니메이션이 발생하는 상태, 즉 특정한 보관을 적용하지 않은 기본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라이니어를 선택하면 키프레임 사이에 일정한 속도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프레임에 다른 보관을 이미 적용한 상태에서 라이니어를 선택하면 기존의 보관을 제거하고 특정 보관이 적용되지 않은 기본적인 키프레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보관 유형별 키프레임 아이콘의 모양과 보관 그래프의 형태를 보면 키프레임에 어떤 보관 방법이 적용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Z를 눌러 키프레임에 가속 프레임과 감속 프레임이 적용된 상태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베지어 핸들은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뿐만 아니라 타임라인 패널 그리고 프로그램 패널에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임라인 패널에 키프레임과 보관 그래프를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V3 트랙의 오른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 클립의 세로 보기를 확대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볼 PNG 클립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Show Click Keyframes, Motion, 포지션을 선택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 표시되던 키프레임과 보관 그래프가 타임라인 패널의 클립에 동일하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이동,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은 속성의 시간 보관을 조정할 때 편리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6개의 키프레임을 클릭해 선택합니다. 시간 보관이 적용된 그래프가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키프레임에 있는 오른쪽 베지어 핸들을 오른쪽으로 약간 드래그하여 속도를 조정합니다. 이번에는 타임라인 패널에 표시된 키프레임과 보관 그래프를 숨기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볼 PNG 클립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Show Click Keyframes, Motion, Uniform Scale을 선택합니다. 키프레임과 보관 그래프가 사라지고 클립 보기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전 사용했던 클립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컨텍스트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계를 간소화하여 좀 더 간편하게 클립에 적용한 키프레임과 보관 그래프를 표시하고 숨기는 방법과 보관 타입을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립의 왼쪽 상단 코너에서 FX 아이콘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모션, 포지션을 선택합니다. 키프레임과 보관 그래프가 타임라인 패널의 클립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세 번째 키프레임을 클릭한 후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을 보면 키프레임의 아이콘이 마름모 모양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임라인 패널에서는 키프레임의 모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키프레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아무런 보관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인 라이니어 유형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세 번째 키프레임을 클릭한 후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을 보면 키프레임의 아이콘이 원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키프레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오토 베지어 유형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다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세 번째 키프레임을 클릭한 후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을 보면 키프레임의 아이콘이 마름모 모양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키프레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세 번째 키프레임에 원래 적용했던 보관 방법인 ease out을 다시 선택합니다. 이전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키프레임과 보관 그래프를 숨겨보겠습니다. 다시 클립의 왼쪽 상단 코너에서 FX 아이콘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모션, 유니폼 스케일을 선택합니다. 키프레임과 보관 그래프가 사라지고 클립 보기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베지어 핸들은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뿐만 아니라 타임라인 패널 그리고 프로그램 패널에서도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프로그램 패널은 속성의 공간 보관을 변경할 때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 패널에서 베지어 핸들을 조절하여 애니메이션의 공간 보관을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재생헤드를 축구공이 보이는 위치로 이동한 후 프로그램 패널에서 축구공을 더블 클릭해 선택합니다. 재생헤드를 축구공이 어느 정도 보이는 대략 10프레임 위치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이동한 패스는 점선으로 표시되고 키프레임은 사각형으로 표시되며 베지어 핸들은 원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사각형 모양의 키프레임과 둥근 베지어 핸들로 이동하면 마우스 아이콘이 흰색 화살표에서 검정색 화살표와 둥근 원이 결합된 모양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프레임을 클릭한 후 베지어 핸들을 오른쪽 하단 대각선 방향으로 조절해 모양을 변경합니다. 세 번째 키프레임을 클릭한 후 베지어 핸들을 왼쪽 하단 대각선 방향으로 조절해 모양을 변경합니다. 재생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한 후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축구공이 변형된 모양을 따라 좌우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프로그램 패널은 시간 보관보다는 공간 보관을 변경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지금처럼 축구공의 이동 위치가 변경되면 그림자도 위치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단축키 컨트롤 Z를 2번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빈 공간을 클릭해 클립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프로그램 패널 탭을 더블 클릭해 패널을 확장한 후 재생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하면 가속과 감속이 적용된 축구공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좌에서 이론적인 설명에 도움이 되도록 화면이 상단 밖에서 화면 하단으로 이동하는 첫 번째 키프레임과 두 번째 키프레임의 간격을 1초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축구공이 현실적인 속도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면 키프레임의 간격을 좀 더 짧게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 프로가 제공하는 다양한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의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축구공의 키프레임에 가속 프레임을 의미하는 이즈인과 감속 프레임을 의미하는 이즈 아웃을 적용하여 실감나는 속도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배운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애니메이션에 시간 보관을 적용하고 조정하여 좀 더 실감나는 속도로 플레이되는 자연스럽고 역동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